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나 대출 원금과 이자 낼 돈도 없는 네. 상태가 되니 몸이 움직여지더군요 하시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안 하신 전까지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잃고 내 계좌에 돈이 그래도 남아 있거나 또는 내 지인들이 좀 빌려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일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거야. 아,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이러면서. 대표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지. 그리고 약간의 그 희망을 갖고 있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골든서퍼 담둥이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 휴가 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름 휴가 아직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 집에 있었습니다. 아, 맞다. 아, 우리 담둥님이 그 휴가 때 때마침 코로나 걸려가지고 휴가가 아닌 집구석 휴가라고 네, 예, 집구석 그렇게 휴가. 이제 좀 보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 휴가를 이제 줄지 말지는 좀 하는 거 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이번 영상 조회수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사연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투자를 하신 지 15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이제 수익 전환을 하고 이제 해외 선물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연자분 필명이 LHJ0119님이시고요. 이제 그 제목 보면 실패는 곧 성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패는 성공이다 이것도 아니고 것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성공 가도를 조금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뛰고 계신 분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15년째 투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20대의 열정으로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당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던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돈을 꾸준히 모았어요. 그때 금액이 아마 7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모은 돈을 주식으로 1년 만에 모두 탕진하게 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였고 이때가 뭐 2007, 2008년도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2, 3천만 원 가량 더 대출 받았고 여러 주식 리딩방들을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결국 대출 받은 돈마저 이제 다 탕진하게 되었고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남한테 의지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담둥님,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좀 힘드셨던 분이 좀 있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 네. 또래 20대 여자분들 거의 투자를 잘 안 하세요 사실은. 뭐 이제야 요즘 주식붐 이렇게 일어나서 아시지만 거의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왜 힘들었어? 왜? 왜 힘들었냐고요? 어. 전 처음에 주식에서 해선을 넘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대부분 물려도 버티면 어느 네. 정도 이게 매수만 해야 되니까 매수를 네. 해야지 나머지 사람도 수익이 창출 가능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해서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 레버리지가 크다는 걸 잊고 있어서 손절 안 했다가 코로나 그 트럼프 확진이 돼가지고 마이크로 이거 항상 말했던 건 마이크로 몇백만 원의 손해가 나는 거예요. 마이크로. 네. 네. 그때 당시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버티다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희망을 갖고 네, 있었구나. 그리고 손절을 했으면은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절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경험이요. 아니, 그러면 손절 많이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했어요, 결국엔 손절을요. 너무 늦게 했네. 엄청 늦게 했죠. 그건 손절이 아니고 로스컷 아니야? 아니 근데 로스컷 직전이었어요. 로스컷 직전. 그냥 그래 나 혼자 끊겠다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 거의 로스컷인데 그럼? 증권사로 전화 와요, 막 이렇게. 그래요? 계좌에 돈 넣으라고? 네, 돈 넣어라. 이런 예.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네.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후로 손절하는 버릇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옛날 영상 중에 있지만 육틱 손절이라 가지고 칼 손절로 되게 유명했어요. 칼 손절.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먹고 손절하고 맞죠? 맞아요.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았고 정말 삶을 놓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 낼 돈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몸이 움직여지더군요. 벼랑 끝에 몰리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었나 봅니다. 먼저 지인에게 연락 돌리며 일자리를 구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끝낸 즉시 책방으로 가서 주식, 경제학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할 만한 회사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분석도 하고 표로 정리하고 남은 시간에는 차트 공부를 하고 나니 저녁 12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정말 잠자는 게 아깝다 그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나 대출 원금과 이자 낼 돈도 없는 네. 상태가 되니 몸이 움직여지더군요 하시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안 하신 전까지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잃고 그리고 내 계좌에 돈이 그래도 남아 있거나 또는 내 지인들이 좀 빌려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일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거야. 아,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이러면서. 대표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지. 그리고 약간의 그 희망을 갖고 있지. 그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알겠다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한테 또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잘 것 같은데 막 싶거든. 근데 안 돼.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아예 못 빌릴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몸이 움직여져요. 이분은 그리고 일을 끝내는 즉시 네. 책방 가가지고 뭐 주식이나 관련 서적을 보셨다고 네.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뭐 일을 하신 이후에 뭐 어떤 걸 하셨어요? 나는 그냥 날리면서 계속 책방 가서 좀 다녔어요. 네? 네, 날리면서. 날리 전부터 사실 네. 배웠지. 배우고 이제 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독학. 그냥 뭐 책 보고. 그냥 혼자 막 뭐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실전 투자 해보고 선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 제가 선물 시작을 한 지 6년 정도 되니까 누적 수익이 나오더라고. 그 전까지는 정말 깡통 인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년 조금 더 일을 하니 대출금은 다 갚을 수 있었고 이때부터 남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소 체득한 노하우는 3종목에서 5종목으로 간추려 꾸준히 사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관심 종목 중에서 시세가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2, 3년가량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물론 사는 종목이 다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종목이 크게 올라줘서 다른 손실 종목들을 커버해 줬습니다. 이렇게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면 팔고 나서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면 손절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로봇처럼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약간 기계적으로 나름 기준도 잡고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천천히 자본금을 쌓아 올라가다 보니 2년 반 동안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건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분도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약간 시장이 겸손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께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사실 매매 기법 뭐 좋은 거 배운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매매 기법을 백날 배우더라도 내 스스로의 그 컨트롤이 안 되면은 뭐 말짱방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제 노력에 보답을 해주는 것인지 큰 재미는 비트코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코인을 알게 된 건 2016년도쯤이었었는데 이때는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타이밍 진짜 좋게 들어가셨네요. 네. 그런데 1년쯤 지났나?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때 계속 해석만 했을까? 나도 이때 코인 좀 사둘걸. 이게 좀 아쉽네 저도. 네. 네, 크게 잃어도 문제없을 자금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주식에서 하던 대로 사서 모으기만 했을 뿐인데 어이구 이게 웬걸? 주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수익률이 계좌에 찍히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자금이 반년 만에 7배로 부풀었어요. 저는 이 정도 수익을 본 것도 욕심을 많이 부린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17년 11월 말쯤에 코인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뒤부터 갑자기 코인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때가 박상기의 난이라고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만히 뉴스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효과를 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같은 경험을 겪었기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때부터는 제 투자는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손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서 발빠르게 손절을 했고 며칠이 지나니까 엄청난 하락장이 나와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분은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확실히 실전에 써먹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가 곧 잠잠해지자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만든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죠. 네네.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거의 한 1, 2년 전부터 아마 전업 투자를 좀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1, 2년 정도를 수익 나고 손실도 나고 열심히 살다가 경기 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모습에 현재는 모든 주식은 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선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해외 선물이라는 새로운 판에 도전해 보고 싶어 몇 달 전부터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 있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제 투자 성향과 해외 선물의 성향은 정말 반대이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큰 돈을 넣는 거 맞지 않다 생각하였고 쉽게 행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더군요. 이곳 골든서퍼 아카데미를 찾아온 것이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제 해외 선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저도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연의 포인트는 이분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청산하고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야 돼요. 왜냐면 잘 못 사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부담스럽고 막 떨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위축되죠.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선물이 본인이 이때 동안 투자했던 성향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장기 투자로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세가 빠지면은 더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물타기 매매했다가 계좌가 금방 로스가 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말 그대로 단타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날 사서 그날 팔고 끊는다, 며칠 들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종목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 한 개에 거의 한 250만 원 정도면 하실 수가 있거든요. 500만 원으로 한 두세 달 정도 500 수익이 나왔어. 누적 수익이 계속 나온 거야. 그러면서 나만의 그 기준이 잡혔어. 그때 가서 계약수를 늘려가시면서 수익을 복리로 더 많이 가져가신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0119님께서 이제 투자 사연을 열심히 써주셨고 저희가 이 사연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 사연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사연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 네. 한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 제 사비로 이건 사실 좀 드리고 있어요. 제 사비가 어느 순간 떨어지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떨어지면 이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사연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 골든서퍼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비 맞아 진짜. 맞아 이거. 골든서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성공 실패 이야기 게시판에 소중한 투자 사연을 남겨주세요.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